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마케팅 스쿨 이경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 대박 마케팅 비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쓰고 마케팅에 성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돈을 많이 쓰는 마케팅조차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케팅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곧 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 정말 대박 마케팅은 비용을 별로 쓰지 않고 대박 성공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그런 사례 하나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메가 MGC 커피. 메가커피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메가커피의 사례입니다. 이 메가커피의 사장님이 우리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원우이셨어요. 그 당시에 교육에 들어오실 때만 하더라도 점포수가 100개가 조금 넘는 중소 브랜드였습니다. 100개도 쉬운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커피업계에서 100개 정도라고 하면 아주 큰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2019년 말 메가커피는 750여 개를 넘어설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여 개가 가맹점이 개설이 됐고요. 올해 연말까지 무려 450개 정도가 개설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로또 중에서도 로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전에 기업 가치가 뭐 100억 정도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기업 가치가 700억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이 메가커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성공하거나 대박이 나는 그런 업종이 있다면 이 브랜드가 정말 지속 가능한지, 언제까지 갈 건지, 그리고 이렇게 로또 맞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분석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케팅 성공 지수 또 쑥쑥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메가커피의 성공 비결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그 비결을 컬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컬러 전략에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 업계에서 성공했던 브랜드들 대부분 이제 디자인 전략이 뛰어난데 특히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리아 테레지아 옐로우라고 해야 될까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노란색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파사드 쪽에서 굉장히 이제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노란색 인테리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상당히 이제 메스티지한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들,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 중산층들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가게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간판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파사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노란색의 어떤 일체감 있는 이런 파사드가 어디서나 눈에 띄면 한 번 더 고객이 거기서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고급스러운 색상의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 창업자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스티지한 창업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 여력이 있는 창업자들한테 어필하게 되면 이 커피숍에서 창업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권 입지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그 상권 입지의 점포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이 가성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가커피 하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엑스배너 같은 걸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빅사이즈 투샷 커피가 1,500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커피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빅사이즈 투샷이라고 하는 저렴한 가격 정책이 소비자들의 한 번 더 그 구매를 하기 쉽게 만들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 구매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이런 구매를 쉽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고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방문 고객을 만들기에 훨씬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맹 창업 전략에 있어서도 가맹비를 할인해주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한테도 약간 메스티지한 느낌의 그런 어떤 창업 아이템인데도 가맹비가 할인되는 이런 효과도 어쨌든 가성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이제 가격 전략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끼 상품인 그 아메리카노 커피는
투샷 빅 사이즈가 1,500원이었지만 나머지 메뉴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메뉴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가맹점이 뭐 100몇 개 될 때 칼럼을 한번 썼던 적도 있는데, 이 이제 객단가 자체를 높이는 그런 메뉴 구성 전략이 상당히 그 가맹점의 어떤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은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메뉴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진을 찍어봤자, 뭐 아메리카노 찍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뭐 라떼 아트 같은 것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라떼 아트를 다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블루보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을 거리가 참 한정돼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메가커피가 굉장히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메뉴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인스타에 메가커피를 쳐보면 다른 커피 브랜드와 비교해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립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커피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맛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요즘 뭐 젊은 층들은 일단 맛은 둘째고 일단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스타그래머블한 마케팅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언더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그런 미디어가 있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미디어가 있고, 그냥 공짜로 얻는, 덤으로 얻는 미디어를 우리가 언더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런 언더 미디어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공짜 마케팅의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은 출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노 커피도 요즘은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이 아메리카노 커피의 성공에서 상권 입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메가커피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 매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하기가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좋은 상권이나 입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사가 좀 상대적으로 잘 되게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창업자들이 이 업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점포수가 늘어나고, 점포수가 늘어나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공의 선순환 고리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메가커피가 101마리 원숭이 현상처럼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꼽고 싶은 것은 인테리어입니다. 이 메가커피는 물론 다른 커피들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만 굉장히 테이크아웃에 그런 최적화된 그런 인테리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나가다가 그냥 훅 하고 부담 없이 그냥 멈춰서서 커피 한 잔 하기가 좋은 그런 인테리어 구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전 매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소형 매장들이 앞단에 그 전위 주방이라고 하죠. 주방을 배치를 하고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매장 안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커피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커피 전문점은 여름철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일단 더우니까 그 시원한 커피 한 잔, 시원한 음료 한 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테이크아웃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인테리어는 예를 들면 고객의 구매에도 좀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여름철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커피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바깥에서 커피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손님이 줄 서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이 메가커피가 짧은 기간에 정말 급성장했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몸에 그 병이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될 때는 특정 부위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공하는 브랜드들 보면 모든 면에서 골고루 이렇게 평균점 이상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출한 경쟁 우위가 하나 정도 있지만, 우리 이 성공하는 비결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메가커피 급성장, 중소 브랜드에서 이제는 뭐 거의 메이저 지위에까지 넘보는, 1000개가 넘어가면 메이저 브랜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메이저 지위까지 넘보는 그런 어떤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이런 브랜드들이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긴 했지만 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서 좋은 브랜드로 가맹점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급, 정말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디플레이션이다, 창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역대급 대박 히트를 기록한 메가커피의 성공 비결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주변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 또 작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경영자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그분들의 성공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 만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